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카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키우고 있는 120종이 되는 것 같았는데 120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120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참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사들이다 보니까 120종이 넘는 다육이를 제가 올 겨울에 잘 보살펴야 하는 의무감에 쌓여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발디입니다. 발디. 이렇게 보면은 발디도 물이 정말 예쁘게 드는 다육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키우는 발디는 그렇게 많이 물이 들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조금씩 붉은 끼가 있는데요. 이 붉은 끼보다는 연두빛 그런 색감이 더 많습니다. 제가 화분 바지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돌려가면서 다육이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육이가 오래오래 바깥에서 햇볕과 그 다음에 가을에 바람을 맞아야지 되는데 베란다 안쪽에서 그런 것들을 놨다 보니까 아이고, 마당에서 키웠으면 이 발디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런 대로 건강하게 이런 색감으로 그래도 겨울을 유지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그걸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입장이 그렇게 두툼하지는 않지만 두툼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베란다 바깥에 있는 화분바지에서 햇볕과 또 통풍을 이런 식으로 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에서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안쪽에서도 키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를 돌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양철통에 이렇게 양철통에 심어 놓은 거라 물을 줄 때 보면은 이것도 잎이 이렇게 지금은 탱글탱글하고 통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 곱하면은요 이게 쭈글쭈글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발디는 좀 그게 드러나서 물주기가 물 주는 사람으로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저면 간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양철통이라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영양 식물제 주는 튜브 있죠. 식물 영양제 주는 그 튜브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뿌리 쪽에 꼽아가지고 물을 주고 있죠.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게 물 주려면은 물의 용량을 좀 알아야지 되잖아요. 얼마큼 들어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가 좀 그럴 때는 스프레이로 뿌려서 줘도 되고요. 저면 간수, 발디를 키우시는 분들이 화분에 키우신다 그러면은 저면 간수로 해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스프레이 이슬 떨어지는 거 그거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중에다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도 좀 힘들다, 물 관리가 힘들다 이런 물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오동통한 기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말 정도에 물을 주면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은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방울복락입니다. 방울복락도 참 이뻤던 색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많이 빠졌죠.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울긋불긋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탱글탱글하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탱글탱글. 정말 포도송이, 저는 왜 이렇게 탱글탱글한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색감들도 탱글탱글한 것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뻐요. 그냥 이렇게 잎처럼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저는 물이 들어도 너무 이쁘고 그냥 물이 안 들었을 때도 참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울복락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물고 풀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명 간수로 해서, 저는 이게 지금 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주면 실뿌리까지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베란다 안쪽에서도 키우고, 오늘처럼 날씨가 좋다 하면은 이렇게 화분 바지에서 3, 4시간 동안 찬바람과 햇살을 쏘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탱글탱글한 색감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입장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요. 와, 참, 이거 소울에는요. 소울엔 이게 만약에 마당에서 키웠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물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가을에 물든 그런 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게요 핑크빛이에요. 핑크빛. 테두리하고 그 다음에 겉입장, 그 다음에 꼭지점 해가지고요 핑크빛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가을에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핑크빛에서 어떻습니까? 좀 붉게 보이지요? 예,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핑크빛이 좀 죽어 보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붉게 보입니다. 자줏빛으로.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물이 빠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연두빛이었는데 진한 녹색이나 민트색이었는데 회색으로 변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물이 빠졌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물든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이 드는 것들은 초봄까지도 초봄 정도 돼서도 이렇게 핑크빛이 꼭지점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연한 봄이 되면 완전히 또 초록색으로 되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핑크색으로 물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는요 지금 중품이라서 제가 물을 15분 정도 주고요 저면 간수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뭐 스프레이로 뿌려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도 입장이 넓고 두툼하기 때문에 화분 바지에서 오늘처럼 햇볕이 나거나 그러면 차가움과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을 쏘여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가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다른 데는 햇볕이 비치지만 우리 집에서는 햇볕이 안 비치면 그때는 들여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2시간, 길어야 요즘에 한 2시간 정도 햇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그렇게. 다음은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물든 상태에서 있는데요. 그래도 물이 많이 빠졌죠. 이렇게 회색으로, 이거는 원래 회색감을 띱니다. 회색이긴 한데 좀 회색에서도 짙어졌잖아요. 예, 짙어진 걸 보고 우리가 물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이 아주 짙어져서 어떻게 보면 베이비 핑거가 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보면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요. 색감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쭈글쭈글해집니다. 물 곱하지면은 요거는 좀 동글동글한데요. 지금은 물 곱하는 상태가 아니죠. 근데 물 곱으면요, 요것도 이렇게 바람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요거는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베이비 핑거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프레이로 뿌려주시고요. 아니면은 겨울 동안에 그냥 쭈글쭈글한 거 그냥 지켜볼 수 있다. 건강하게 봄에 이쁜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2월 말 정도 해가지고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또 베이비 핑거가 입장이 이렇게 토실토실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플 드림입니다. 이 퍼플 드림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가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색감이 아주 진해지면서 그렇게 예뻤던 색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쁜 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붉은 계통의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진 사계절 내내 붉은 색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정말 단풍잎처럼 투명한 붉은 빛이죠. 지금은 조금 붉은 빛도 좀 죽어 보이는 자줏빛 그런 빛깔로 보이시죠? 이런 거 보고 여름이나 겨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시다가 겨울에 이거 보고 나서 어머 우리 다육이가 죽으려고 그러나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겨울 동안에는 가장 좀 미워지는 시기가 겨울하고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품 정도 되거든요. 이래서 물고파 하면은 물을 주는데요. 거진 이거는 저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잎 송이들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잎장들도 좀 얇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자구가 좀 많네요. 자구가 여기 보이시나요? 자구가 조금 올라왔네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다 내다 놓았는데요. 그냥 베란다 안쪽에서 햇볕과 통풍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따뜻한 공기로 키우고 있습니다. 요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요, 청성미인입니다. 이 청성미인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꼭지점하고 테두리를 타고 붉은색 감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웠다면 꼭지점이나 그 다음 테두리를 타고 짙게 물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돌아가면서 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성미인이 물이 제대로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청성미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성미인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든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면은 다육이들이 이쁘게 가을이 되면 정말 이쁘게 물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물이 들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그런 대로 이것도 꼭지점이라든지 테두리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아직도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빠지게 되고 봄이 되면 또 그냥 연두빛으로 완전히 변화를 합니다. 다육이들이요.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중품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 한 15분 정도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성미인은요,
물 고파지면은 입장이 두툼하잖아요. 동글동글하지는 않지만 입장이 넓어가지고 두껍습니다. 근데 그 입장들이 이렇게 좀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푹 파였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보면은 팽팽하잖아요. 이런 입장들을 만져보면은 아주 팽팽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입장에 물기가 많이 있다는 소리이니까 물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물 고파지면은 바람 빠진 것처럼 약간의 푹 꺼져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좀 쭈글쭈글하게 보이기도 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 주는데 자신 없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말 정도에 그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요, 날씨가 좋아지고 영상 3도 정도 돼서 날씨가 햇볕도 쨍쨍 나고 그러면 화분 바지로 가서 아주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실과 베란다 안쪽, 그 다음에 화분 바지에서 번갈아 가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겨울 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색감, 푸릇푸릇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푸릇푸릇하게 유지되는 건 그런 온도의 차이가 없으면은 색감이 좀 죽어 보입니다. 푸릇푸릇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렇게 푸릇푸릇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온도를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거는 애플 로즈입니다. 애플 로즈가 아직도 이렇게 사과처럼 물들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물기가 막 빠지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물기가 빠지기보다도 더 진해졌습니다. 더 진해지고요, 여기 자구도 더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 아니라 레드빛이 아니라 자줏빛이죠. 뭐 와인색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에서도요, 와인색으로 해서 테두리, 그 다음에 이 겉 입장 다 물들어 있습니다. 아유, 저는 이 다육이는 처음 겨울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물이 붉게 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참 이쁜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봄이 되면은요, 이 다육이가 제가 데리고 왔을 때 봄 정도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녹색이었습니다. 진한 녹색. 그러면서 테두리 부분에 약간 붉은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선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드는 그런 다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소품 정도 됩니다. 소품 정도 되니까 물 고파지면은 이 잎도 두툼하거든요. 두툼한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화분바지에서 키우지 않고 베란다 안쪽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랑 베란다 안쪽에 오가면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온도 차이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가요, 물 고파지면은 좀 쭈글쭈글합니다. 그리고 풍선 파진 것처럼 홈이 파여 있어요. 고를 때 물을 주면 되는데요. 물 주는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그때 돼서 물을 흠뻑 주시면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2, 3일 지난 다음에 보시면 이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탱글탱글해진다는 뜻이에요. 입장이. 그러니까 물 조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겨울에는 물을 안 주는 게 낫고요. 너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너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라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면 한 2, 3일 후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튼튼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거는 천대청송입니다. 천대청송인데 철화예요. 철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좀 멘도사,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멘도사랑 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네요. 저도. 근데 이게 천대청송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 천대청송도요, 원래 물이 알록달록하게 듭니다. 근데 화분 바지에서 계속 잊지를 못하고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도 키우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마당에서 있는 집에서 키웠다면 이 천대청송이 알록달록하게 아주 어여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물드는 다육이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대청송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이쁘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중품에서 대품으로 가고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천대청송도요, 동글동글합니다. 입장들이 이렇게 저기 포도송이처럼. 그러면은 이게 바람 빠진 것처럼 쭈글쭈글합니다. 그럴 때 물을 저면 관수로 해서 겨울이니까 한 15분 정도만 줘도 실뿌리 정도의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함과 차가운 온도를 다 이렇게 다육이가 빨아들이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실에다 놓고 하루 있다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그다음 날씨가 좋아졌다, 햇볕 났다, 그러면은 화분 바지 내놓고 차가운 공기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햇볕을 쏘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천대청송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인데, 아유, 이렇게 퍼릇퍼릇합니다. 그래도 색감이 봄에도 이런 색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봄에는 좀 더 초록색에 가깝지요. 봄에는 잎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름이 되면서 이제 잎들이 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같은 연두색도 더 진해지고 초록색도 좀 더 짙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색감이 좀 더 짙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종류의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요번에도 이제 다육이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서 한 두 번 정도만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가 과연 120개가 되는지, 아니면 120개가 안 되는지, 아니면 120개가 더 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계속 110종류의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120종류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예전에는 보였는데 지금까지 소개해 준 다육이에서 그 다육이가 안 보이네, 내가 이쁘게 생각했던 다육이가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육이가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신 다육이를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다 보면은요, 정말 1년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10개 내지 20개 정도 사이를 보냅니다.
다육이를. 그거 기본으로 보내면서 또 구매를 하고 또 키우다가 가기도 하고, 또 막상 구매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육이가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육이가 안 보이면, 아, 다육이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보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